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사전투표율만 보더라도 역대 최다 참여율 35%를 넘길 만큼 참여도가 높았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잠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1%포인트가 안 되는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발판으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밤새 이어진 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역전하며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개표가 98.5%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48.6% 득표율을 얻어 2위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8%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되짚어보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공약.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부동산 공약이 어떤 것이 있었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계에 항상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생각은 민간 주도형,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정부에서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민간 주도형의 사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즉 분양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민간인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각종 재건축, 재개발, 기타 서울시 지금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시간을 지연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비 사업 같은 것을 또 행정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또 상향을 시켜주고 또 그에 따라서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쓰겠다라는 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즉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가 한 30여 가지의 규제 정책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담긴 방송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시키지 못했다. 그거에 대한 실책을 인정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하고 메시지는 좋은데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잘못 펼침으로써 발생되는 악영향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역대 정부의 키워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규제 정책을 강하게 폈던 정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주택 가격이 가장 상승하는 정부였다. 시원하게 어떻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규제 정책을 썼던 정부는 이상하게도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공공에서 주도하는 주택 시장은 쉽지가 않다.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두 번씩이나 경험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민간이 주도해서 끌고 가고 정부에서는 행정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큰 줄거리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따라서 이제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보급도 끊임없이 하겠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상품, 또 민간 임대하는 상품, 이러한 임대 상품과 분양 상품은 차별화를
하겠다. 뭐 이런 해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공급 확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에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총 공급은 250만 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역대 네. 정부에 100만 가구씩 공급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 정말 바빠요. 노태우 정부 때도 우리가 저 일산 신도시라든지 자고 나면 아파트가 한 동씩 생긴다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250만 가구를 공급을 윤석열 당선자 정부에서 하겠다.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그래서 그게 공급이 될 거인 거 마냥 발표들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아직 토지보상도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급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릴레이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이 되면 바톤을 받아서 계속해서 릴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또 6월달 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주택 공급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오세훈 당선자가 지금 펼치는 공약의 대부분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의 지원을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택 공약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의 주택 공급의 정책에서 좀 부딪혔던 부분들이 하나의 색깔로 가게 되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민간 주도형의 분양을 하는 공급도 있겠지만요. 네. 또 공공 주도에 또 50만 가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면 이제 청년 원가 주택, 네. 역세권 첫집 주택, 네.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민관과 공공이 섞여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서 뭐 역세권, 네. 역세권에서 또 그리고 서울시나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이제 유유지를 찾아서 아마 이제 공급을 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용산 공원도 나왔었고 철도 부지 같은 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토지를 찾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면 토지 찾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공급,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타 등등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막강하게 모아타운까지 네.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은 확실하게 보급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주택 가격은 분명히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경제 이론인데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가 규제정책을 30가지를 써가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했던 전 정부에서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했지만 규제 완화 정책을 써서 발생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다가올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경험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 공급 실천 방안으로 해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그다음에 청년 지원 주택 공급. 이건 공공주도형. 보시면 뭐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해서 1기 신도시는 이미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을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30년, 35년 길게 끌었던 것들을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년 이상 되는 그냥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해줘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 네.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정책 이야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도 50만 가구. 그래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공급 정책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강한 규제 정책으로 세제 및 금융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었죠. 네. 그래서 1가구 2주택,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네.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주겠다. 1주택자들에 한해서. 네네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50%를 감면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각을 하겠죠. 네. 이제 매각을 하게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그것도 하나의 공급입니다. 이제 주택 공급. 맞습니다. 신규 주택만 공급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급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완화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 LTV 80%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 90%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이거 쪽집게 완화 정책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송도 여러 번 했었죠. 예전에 이게. 핀셋. 예. 네. 예. 왜냐하면 영끌이 주택 매입에 앞장선 게 청년들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지금. 그 신혼부부들이 왜 주택을 살 수 없었냐 하면 LTV가 뭐 40%니 DTI, LTI 적용을 해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80%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이번 정책 중에 가장 아마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하겠다. 이거는 1가구 2주택까지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3주택자들은 좀 세금을 내라. 뭐 이제 이런 것 같고요.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빠르게 갈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통해서 그런 것들 사업들이 이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불안스러운 건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사태로 인해서 자재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가격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고 2,000원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요소에 작용이 돼서 우리 IMF나 리만 사태처럼 시장 경제에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지금 한 140여 개 운영되는 현장들 보면 공사비 분쟁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현장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쪽의 이제 정책으로 보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그 전에 이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세금 감면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자 다 반납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강제로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시한을 주고 올 11월인가요? 올 10월인가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벌금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부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가 생겼는데 그거를 은폐하고 뭐 은폐할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이런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들을 양지로 올리고 적정한 세금을 매겨서 시장 경제에 편승할 수 있게끔 네, 원활하게 돌아갈 예, 수 예, 있게끔 예.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이거 진짜 문제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대차 3법 이거 이제 수정을 하고 전월세 시장 제도를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울 사시던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네, 많이 밀려서 갔죠. 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미인상 뭐 이런 것도 하겠다. 임대인의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완화를 좀 해주겠다. 또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입니다. 네. 윤석열 이제 당선자나 이재명 그 후보자가 GTX 노선이 주택 가격을 가장 확실하게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파급 맞습니다. 효과가 클 줄 몰랐어요. 네. 벌써 A, B, C 노선서부터 D, E, F 노선까지 지금 신설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A, B, C 노선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고요. 네.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었던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D 라인이 김포, 장기, 검단서부터 이렇게 해서 동서를 아울러서
하남까지. 네, 잠실을 예, 거치고 하남. 그래서 주로 이제 사당하고 강남하고 삼성역하고 잠실을 이제 이렇게 거쳐가고요. 네. 그래서 이게 김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갈아타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원한대로 이제 연결을 하겠다. 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 이렇게 보시면 인천공항서부터 포천 송오리까지 가네요. 네. 근데 많이 여기에 올라갑니다. 중간에 이제 걸쳐가는 게 사당, 그 다음에 신사, 네. 그 다음에 건대 입구. 네. 요 라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리로 해서 별내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네요. 그러니까 결국 별내에서 강남 진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그죠? 네. 예, 건대 입구나 뭐 신사역에서 내리게 되면 강남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예. 광화문하고 동대문을 거쳐서 건대 입구로 해서 잠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례하고 이천 부발까지 연결이 되네요. 7개의 A부터 F까지 노선을 보면 수도권 외에 장거리로 여겨졌던 김포, 파주, 포천, 이천, 그다음에 평택 이런 라인까지 또 보면은 서울에 30분 거리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이게 보니까.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GTX 노선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제 및 금융지원,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했던 거 이제 걷어내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실천 방안, 1기 신도시서부터 뭐 청년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사업들 행정지원해주고 또 공공주도형으로서는 청년지원 신혼부부들 주택을 지원을 해주겠다. 명확하게 민간주도형과 공공주도형을 이렇게 가름말을 탔어요. 그래서 결국 총 공급 250만 가구를 하겠다. 뭐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정부에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좀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